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 클라우드에 접속하셔서 나만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더가 한 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IT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만든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2008년도쯤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내 예금을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딱 그 시점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됐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서 거래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뭘까요? 블록체인은 블록이 만들어진 체인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블록이 하나의 체인처럼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블록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네, 블록에는 거래의 어떤 정보들, 나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래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통 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장에 대한 데이터들이 블록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블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블록들이 하나하나의 사슬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될까요? 바로 거래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에서는 그걸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이 되고, 그런 거래 하나하나를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레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래들을 중앙화되어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사용하게 되면 중앙화된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래 정보들을 다 동일하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내 데이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럼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가 안전한지 궁금하시죠? 이 블록체인은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다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분산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 화재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각각의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드들을 해커가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드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익명성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정보, 내 금융 정보를 나만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 바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냥 디지털 화폐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암호화폐,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코인들이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저장되고 전송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파일을 하나 다운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비대칭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개인 키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내 은행 계좌에 나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은행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재발급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개인 키를 분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 암호화폐 자산이나 혹은 그런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영영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는 바로 키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앞서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들은 한 서버, 그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여러 노드들, 컴퓨터에다가 저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암호화해서 이게 저장이 되면 내가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겠는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블록체인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 데이터가 무결한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방식이 크게는 이제 작업 증명 그리고 또 지분 증명 방식이 있어요. 1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거래 내역을 전송을 하고 나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그 송장, 그 거래 내역을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모든 노드들이 서로 한국에 있는 컴퓨터도 있겠지만 중국에, 미국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면서 그 거래 내역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 느리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당 7개 정도의 트랜잭션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종 결제가 승인이 날 때까지 한 10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제하고 나서 커피 마셔야 되는데 10분 동안 안 줘요. 거래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POS, Proof of Stake라고 하는 지분 증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해시값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표적인 노드들만, 우리가 보통 그걸 BP라고 얘기하는데 그 BP들만 이 해시값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통신하는 것들이 간결해지고 노드들의 어떤 연산하는 것들이 좀 더 빨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POW, 작업 증명 방식, Proof of Work 방식에서 POS, Proof of Stake,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새롭게 사실은 이런 데이터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한 계속해서 많은 증명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작업 증명 방식과 지분 증명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끝!